네, 이번에 여야 전직 의원과 함께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쟁점에 대해서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여의도 정치 외전 시간입니다. 오늘도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단연 첫 번째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이슈를 좀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기사 회생이다 이런 뉴스들이 이제 좀 많이 등장을 했는데 그만큼 어려운 터널을 뚫고 바깥으로 나온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도 사법 리스크는 계속 이제 존재하는 것이냐 그런 후속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기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증거 인멸 우려와 증거가 이제 부족했다는 게 이제 판사의 판결이었는데요. 법원의 기각 결정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예상을 하셨을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영장이 이제 지난주 화요일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고요. 네. 그 즈음에서 143페이지의 전문이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걸 이제 굉장히 긴 영장이죠. 네. 어저께 판사의 결정문도 긴 편에 속하지만 네. 구속영장도 143페이지라는 건 굉장히 긴 건데 그걸 이제 꼼꼼하게 읽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결론은 이 정도 되면은 판사가 기각하기가 쉽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모르지만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기가 더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판단이 저뿐만 아니고 네. 민주당 안에 돌았습니다. 소위 찐명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 영장을 보고 나서는 이거 쉽지 않겠다라고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 최근에 희소한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때 가결이 된 것도 국회에서 그것도 희소하죠. 그리고 그때 가결 직전 하루 전에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말을 SNS에. 뒤집어 엎어서 SNS에 부결 호소를 하잖아요. 이것도 정말 희소한 일 중에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기각이 된 것도 희소한 일이지만 가결이 되고 나서 박광훈 원내대표와 원내대표단이 그만둔 것도 희소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희소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거기다가 정말로 희소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높지 않은데 영장이 기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 시리즈로 일어나는 이것이 무슨 일이냐, 왜 이렇게 되는 것이냐, 앞으로 어떻게 되려고 그러는 것이냐라는 것들이 민주당 안에뿐만 아니고 이건 지금 전국을 흔들고 우리나라 전체를 흔드는 일 아니겠어요? 근데 그 결정문을 이것도 짧은 결정문은 아니지만 꼼꼼히 읽어보면은요, 영장은 기각하나 유죄다라는 얘기를 지금 어저께 판사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맨 처음에 위증교사는 완전히 유죄. 그 다음에 백현동 문제에 대해서는 60~70% 유죄. 그리고 이제 쌍방울 문제에 대해서는 이건 좀 더 두고 봐야 되겠다. 잘 모르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유죄의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희소한 일이에요. 영장에 관한 결정문에다가 거의 본인이 판결에 해당하는 것까지 다 했고 이제 가령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또 자기 판단을 심어놓고 해서 네. 이소한 일의 연장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전국은 정말 예측하기가 참 어려운 전국이다라는 거고 앞으로가 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네. 예상 밖의 결과였다라는 말씀이 그 안에 이제 하신 말씀 중에 내포되어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기사 회생이다 이런 기사들도 정말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상식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합리적 상식을 갖고 있다면 이게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부장 판사의 이 결정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내부적으로 논리적으로 모순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위정교사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 해놓고는 결론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부딪히는 대목이 생긴 거예요. 문장 구성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이런 부정사 접속사 계속 붙는 형식이란 말이에요. 보십시오. 백현동은 이재명의 관여가 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긴 하나 직접 증거는 없다고 표현하고 있고, 또 이재명 주변 인물들에 의한 이게 이제 그 정원 번복이에요. 부적절한 개입은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긴 하나 이재명의 직접 개입했다고 단정하지 못한다. 잘 보세요. 저는 왜 이렇게 됐느냐.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우리 유모 부장판사가 저는 정치적인 뭐랄까 후과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결국은 마지막 문장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이 표현에 저는 속내했다고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엄청난 압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책임 회피적 결정을 한 거예요. 아, 나는 도저히 제1야당의 대표를 구속영장에 바로 사인 못한다. 법원 가서 본 심판 가서 본 재판 가서 다투든지 말든지라고 결론을 내린 거다. 흔히 하는 말로 이게 영장전담판사의 권한이 어디까지냐? 무한대예요. 무한대. 이 부분을 잘 봐야 돼요. 왜 보십시오. 범죄의 의심이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칠 우리가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든 안 하든 50대 50인 상황에서 이분은 손이 한쪽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 내심은 저는 이 마지막 문장이 있다고 봐요. 정당의 현직 대표. 이 정치적 무게에 눌렸다라고 보죠. 네, 지금 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그 검찰과 한동훈 장관의 입장과도 이렇게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 이제 정치적 고려다, 또 한동훈 장관도 영장 기각이 무죄라는 건 아니고 수사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는데, 하지만 2년 동안 열심히 이제 파헤쳤지만 구속에 실패했다는 점이 앞으로 이제 검찰에도 상당히 짐이 되고 또 이제 한편은 또 치명적이다 이런 시각도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검찰과 이재명 대표의 구도 또 향후 재판이 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이게 다 이제 끝은 아닌 건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결국 그러니까 어제의 구속영장 기각이 체포동의영 기각이 그러면 이재명 의원의 사법 리스크에 완벽하게 면죄부를 준 거냐?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여러 군데 이 영장 전담 판사조차도 위정 혐의는 소명됐다. 그리고 이재명의 관여가 백현동 건에서 분명히 있을 건데 직접 증거는 없다. 이 부분은 본 기자판에 다투라는 게 대북 송금도 다만 대북 송금에 대해서는 이재명 의원의 인식, 공모 여부, 관여 정도의 다툼이 있어가 보인다. 이런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냐? 현재 진행형이다. 이게 뭐 앞으로 이제 어차피 불구속 기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3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어야 되는 거예요. 선거법 위반 하나 있죠. 그다음 대장동 더하기 성남FC 있죠. 이번에 이 백현동 더하기 이 쌍방울 이 3건이 재판이 되면 어디에서 폭발 소리가 나올지 몰라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가장 위험한 게 가장 약해 보이는 선거법 위반이. 선거법은 정말 우리나라 선거법은 엄혹해요. 100만 원 이상만 되면 국회의원직 그만두고 5년간 선거권 다 없어져요. 피선거 없어진다니까요. 100만 원만 되면, 100만 원 이상만 되면. 언제, 핵심은 1심 판결이 언제 나오느냐, 1심 판결이. 아마 제가 보기엔 이재명 의원 쪽에서는 최대한 내년 4월 선거 그 이후에 나오도록 하려고 재판 지연 전략을 쓸 텐데 결국은 이 사법 리스크는 아직 살아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 한쪽에서 너무 웃고 하기에는 조금 아직은 빠른 판단이라고 보죠. 네, 체포동의안이 통과한 후에 이제 구속을 피한 3번째 이제 현직 의원이 됐는데요.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뭐 존재한다. 그렇죠. 오늘 그 나온 영장도 보면은 사법 리스크가 분명히 있다고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이건 뭐 어차피 조금 있으면은 이제 불구속 기소가 될 텐데요. 이 판사가 보니까 굉장히 자세하게 증거 부분을 평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영장 판사가 평가한 증거로 봐서도 이 3개의 사건이 이제 한 건으로 해서 불구속 기소가 될 텐데 유죄로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근데 뭐 지금 영장이 기각이 됐다고 그래서 유죄 판단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 하는 건 주지 않는 것이 분명한 게 최근에 있었던 몇 개를 보면은요. 조국 교수, 조국 수석 영장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 영장 기각됐습니다. 근데 지금 조국 교수는 어떻게 돼 있어요?
1심에서 실형이 나왔고요. 김경수 전 지사는 아예 확정이 돼가지고 법정 구속이 돼가지고 아예 형기를 다 살았거든요. 거의 네. 다 살고 지금 서면복권으로 나왔죠. 그리고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으로 해서 실형을 살고 나온 김은경 장관 영장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아인 씨 지금 영장이 2번이나 기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기각이 됐다고 그래서 네. 완전히 무슨 무죄가 된 것처럼 하는 것은 조금 이건 이제 법 절차에 어떻게 보면 오독에 해당하고요. 그러나 검찰이 재청구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네. 예, 왜 그러냐면 12월 거의 말까지 회기가 계속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청구는 매우 어렵고 만약에 평의원이었더라면 그 쉬는 시간이 잠깐 있을 때 지난번에 윤관석 의원처럼 재청구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좀 얘기가 다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다른 사건들, 가령 예를 들어 정자동 사건이랄지 그리고 최근에 문제가 됐던 쪼개기 정치자금 후원법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사법방해나 법카 이런 것들을 계속 검찰이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데 검찰이 지금 동력이 거의 상실돼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여요. 그렇게 저렇게 따지면은 다른 사건 수사도 매우 어려워 보일 것이고요. 이렇게 따지면은 지금 현재 금방 말씀하신 이미 구속돼 있는 선거법 재판이 가장 빨리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이번에 단식을 하면서 재판이 진행되지가 않아가지고 언제 다시 속개가 되고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래는 10월 중순에 결심을 해서 구형이 나오기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지연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따지면 연말 안에 구형과 선고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요. 네.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이재명 대표에게 드리워져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두 분의 생각이 일치하는 걸로 그 이슈에 대해서 이제 답을 정리를 하겠고요. 민주당이 이제 확실히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또 이제 풀어야 될 숙제가 있는데 가장 당면한 게 바로 이제 가결파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오늘 그 호남선을 찾아서 이제 시민들에게 이제 귀성 인사를 할 정도로 여유를 이제 보였던. 확연히 이제 표정이 밝아진 민주당이지만 과연 이 색출론까지 나왔던 가결파에 대해서 이제 포용을 할 것인지 통합으로 갈 것인지 징계를 할 것인지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는 비명계 그리고 이제 가결파를 어떻게 이제 앞으로 이제 대할 것인지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올 첫 마디가 그나마 정치 복원을 이야기했지만 이재명 대표의 속내도 다르고 지금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그룹들의 성향을 보면 이것은 결론은 숙청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숙청 아닌 숙청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재명 대표는 그래도 좀 깨어나다는 표정을 하면서 힘 자랑을 안 한다는 스탠스를 취하는 거고 네. 주변에 정청래 최고위원이라든지 주류들 입장에서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 또 강성 당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이게 어떻게 진행될 거냐.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공천 국면에서 경선에 들어가면 자진해서 전부 다 나가 떨어져요. 비명, 이른바 비명에 이런 그런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해서 세대교차 또는 새로운 인물 추론이라는 이름하에 특히 수도권에서 엄청나게 친명이 다 들어서는 결과를 가져올 거다. 이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짐짓 제가 보기에는 굉장한 포용의 자세를 취하려고 제스처는 그렇게 나갈 거다. 하지만 네. 결론은 똑같다고 봐요. 친명 체제로 이제 더욱더 강화되고 구축이 될 것이다. 정청래 의원이 외상값을 계산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네요. 이원흑 의원은 뭐 가결파에 대해서 이제 표창을 받을 일이다. 이렇게 이제 또 상반된 입장을 보였는데 앞으로 이 가결파의 운명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가결을 하고 나서 가결 뒤에 영장이 기각되면 사실 이재명 대표한테 그게 이제 가장 좋은 시나리오죠. 근데 지금 그렇게 만들어줬으니까 네. 가결파들이 뭐 할 얘기가 없는 건 아니죠. 그런데 부결 호소를 했잖아요. 아까 제가 희소한 일이 하나라고 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가결 이후에 영장 기각이라는 가장 좋은 성적표, 좋은 시나리오를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찝찝한 겁니다. 그 뭔가 지금 속에 네. 막혀 있는 뚫려 있지 않는 그런 상태고
일단 이재명 대표는 바로 서울구치소 앞에서는 굉장히 좋은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것은 그냥 레토릭이고요. 실제로 오늘 지금 지도부나 여러 의원들이 나오는 찐명들의 목소리는 네. 살벌하죠. 근데 이게 이제 강성당원들의 목소리를 실어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고요. 그러니까 신 의원이 지적한 그런 방향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지금 그 친이 그룹이라고 그러는 새혁신민주회의에서 나온 그 성명이 있어요. 거기도 읽어보면 강경 일변도입니다. 따라서 강경한 방향, 결국은 쳐내는 방향으로 할 텐데 그것을 이제 당원 당규에 맞게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접촉면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당 내부가 시끄러워질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으로 가면 국민의힘 이제 아무래도 힘이 조금 그 빠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 이제 추석 귀성 인사 계획을 이제 취소하고 이제 오후에 다시 이제 귀성 인사를 뭐 가긴 했습니다만 오전에 긴급 최고위와 비상의총을 열었습니다. 야당의 이제 한동훈 장관 해임 요구에 이제 그 여당은 이재명 대표 사퇴 요구로 이제 맞불을 놨는데 어쨌든 이게 야당의 역공이 이제 거셀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제 여당은 어떤 방어 전략으로 나올 것인지 신경민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글쎄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딱 구속이 됐으면은 국민의힘이 아마 환호를 부르고 뭐 난리 났겠죠. 네. 그런데 지금 그게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뭐 긴급하게 일정 규정 인사도 취소를 하고 뭐 이런 걸 하는데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불구속을 원하는 사람들이 국민의힘 내부에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속으로는 겉으로 나오는 목소리하고는 다르게 속으로는 잘 된 거 아니야? 뭐 이제 이렇게들 얘기하는 목소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현재 야당이 하고 있는 목소리에 대해서 적당히 응대를 하면서 네. 또 판사에 대해서도 좀 적당히 비판을 하면서 결국은 좀 즐기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거는 총선에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가는 게 국민의힘 쪽으로는 더 뭐 유리하다. 이런 중장기적으로는 거, 이재명 대표가 있는 것이 국민의힘 쪽에 유리하다고 그렇게 네.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저하고 비슷한데 이게 단기적으로 보면은 국민의힘이나 여권이 굉장히 공세, 야당이 저 기세 등등함에 누릴 수밖에 없다. 단기적이라면 언제까지냐? 제가 보면 추석 끝나고 나서 네. 어느 정도까지는 쭉 뭐 국정감사 시작되고 하면은 네. 여론도 좀 더 떨어지고 국정 지지율도 정당 지지율로 좀 바뀔 가능성도 있다. 근데 이 장기적으로 보면은 좀 다른 측면이 있다. 이게 가장 최악의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좀 더 합리적이고 개혁적이고 참신한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서 총선을 이끄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가장 최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수습 능력에 따라서 네. 바꾸고 말하면 비명계를 어느 정도 통 크게 포용하느냐 이게 따라서 달라질 텐데 지금 봐서는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면. 네. 왜냐하면 다음에 대통령 선거라든지 당을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장악하겠다는 게 너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저렇게 되면 파열음이 야당 내부에 생길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렇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여당에게 기회가 올 수도 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래 나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당장은 뭐 10월 11일 날 있을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가 우리로서는 부담스럽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러나 끝나고 나면은 또한 어떻게 될지 모른다. 네. 특히나 다시 한번 이번 건으로 다시 불구속 기소가 되면 이재명 의원은 대표는 일주일에 두세 번을 법원에 왔다 갔다 해야 된다. 네. 이런 상황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선거법에 의해서 1심 판결도 나오면 다시 한 번 더 이재명 의원 사후 리스크는 현시화되고 여기에 따라서 민주당이 요동칠 가능성은 남아 있는 거예요. 네, 최근에 그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의 그 정당 지지도가 이제 조금 상승한 그런 조사도 나왔는데 그 이재명 대표로 인한 결집 효과라고 이제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신성범 의원님이 그런 효과가 이제 추석 이후에는 또 이제 변화가 올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신경민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그 분석은 일단 일리가 있어 보여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단기적으로는 지금 약간 이렇게 공세를 야당도 하고 여당도 이에 맞서는 모습을 보이지만은 추석 지나고 나서는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네. 특히 지금 아마 뭐 불구속 기소 쪽으로 가니까요. 불구속 기소가 되면은 아마 지금 현재 검찰이 오늘 성적표를 받아들고 아주 나쁜 성적표를 받은 거잖아요. 뭐 부지런히 공부를 해서 네. 그 뭘 좀 이렇게 채워 넣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때 이제 지금은 영장이지만은 그때 공소장이 나오면은 또 뭐가 또 추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아마 그걸 가지고 또 기세를 펼 수도 있고요. 이제 추석 지나고 나면 선거법에 구형이 있으면은요. 그게 이제 사법 리스크가 또 자꾸 겹쳐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공세를 펼 것이고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의 성적표를 가지고 또 여야가 맞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이 되면은 네. 여든 야든 굉장히 격동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국 정치는 잠시도 쉴 틈이 없이 10월 달 그렇게 시끄럽죠. 11월, 12월 계속해서 공천이니 뭐니 해가지고 아주 시끄러운 그런 정치 판국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6개월여 이제 총선이 남았는데 이제 그때까지 굉장히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요동치는 그런 전국이 전개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이슈가 이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그 신원식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이제 이슈인데요. 과거 이제 그 과격한 발언들을 해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과를 했는데 홍범도 흉상 이전을 비롯해서 9.9 친일 발언 그리고 이제 9.19 군사 합의 정지 등을 놓고서 난타전이 오늘 벌어졌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신원식 후보자의 답변 오늘 어떻게 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답변과 태도 어떻게 보셨을까요? 글쎄 이게 2019년도 그도 말씀드리지만 신원식 예비역 중장 시절에 시민단체 활동 비슷한 걸 할 때 개인적 견해였고 거기에서 열세나 사과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 결론은 제가 보기에는 뭐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불발 대통령 임명 이 순서로 갈 것 같다. 남는 문제는 오히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하고 네. 유인촌 장관 청문회 결과를 또 어떻게 할 거냐. 3명을 묵을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들 될 것 같고 결론 나와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제 눈길을 끄는 대목은 사실은 10월 6일 날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를 표결 처리하고 여야가 합의를 했어요. 여야 원내대표가. 네. 다시 말해 홍익표 원내대표 처음 한 일이 이건데 과연 윤재호 원내대표가 뭔가 합의가 된 건지 이게 좀 저는 오히려 리트머스 시험지다. 무슨 뜻이냐.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법원에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다 죽어가든 죽기 직전에 이재명 대표를 살려준 게 법원이다. 따라서 야 마음에 안 들지만 이균용 대법원장을 진짜 이거 뭐 투표하면 가결식에 주겠다는 내심을 갖고 있는 건지 네. 그 약속을 어느 윤재호 의원한테 한 건지 네. 홍 대표가 말이죠. 네. 이런 지 궁금한 거에서 오히려 민주당이 강공이냐 유화적으로 진짜 정치에 보고를 하느냐의 핵심 시험되는 네. 10월 6일 날 이균용 대법원장을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투표하느냐가 제가 보기엔 그 시험지예요. 네. 장관이 아니라. 신원식 후보자에 대한 거는 이제 현역 의원 불패 아니 그런 뭐 반대하겠지만 임명될 거고 국방부 장관이 될 거잖아요. 네. 임명은 그대로 이제 될 거라고 예상하셨고 오히려 그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표결이 더 관심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뭐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거고요. 아마 정기승 대법관의 그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그때 부결이 된 것이 재판이 될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이고 영장은 영장이고 네. 뭐 전혀 다른 걸로 접근을 할 가능성이 좀 있죠. 그렇게 돼서 만약에 이균용 대법원장이 인사청문회 이틀을 통해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진면목을 의원들이 냉정하게 평가를 한다면 저는 이거 굉장히 불안해 보여요. 그래서 이게 지금 크고요. 네. 신원식 후보자 경우 오늘 좀 봤는데 이분이 이제 꼬리를 내렸더라고요. 5.16 부분, 뭐 12.12 부분, 뭐 그런 뜻이 아니었고, 뭐 진위가 어떻고, 네. 뭐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뭐 일제 친일 발언 뭐 이런 것도 또 뭐
맥락을 잘 보시라고 그러고 뭐 그러는데 이것도 이럴 줄 알았어요. 이분은 하여튼 장관이 되기는 되겠죠. 지금 용산의 네. 기류로 봐서는. 그러나 장관 자격은 확실히 없다는 것이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거듭거듭 확인이 된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의도 정치외전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고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일주일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